늘고, 그죠? 여러분, 5만원짜리 가지고 계시죠? 5만원짜리. 보셨죠? 여러분, 카드로 다니시니까 아마 5만원짜리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일이 좀 적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5만원짜리를 보시면 심사임당이 있으신데,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저는 5천원짜리, 5만원짜리를 봐서 제일 먼저 본 게 심사임당이 몇 살에 돌아가셨나를 봤어요. 참 별난 취미를 다 해가지고 왜 이게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몇 살에 그 사람이 이 경제 행동을 했나 47 5만원짜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47대에서 어느 여자가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여자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애도하지만은 너무 일찍 죽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심사위원장이 47에 돌아가시면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은 47 된 여자분이 예술가가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죽었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 수명이 느니까 이 희소성을 가지고 가고, 우리 축구선수처럼 농구선수처럼 이걸 가지고 가는데 이게 언제 끝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 45 이전에 끝날 수가 있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년이, 본인이 정년이 될 것 같냐고? 45쯤이랍니다. 그리고 축구선수들, 보통 35 넘었으면 잘 안 해요. 그죠? 예, 어지간해서. 운동선수들은 그러니까 몇 살 때까지 여러분? 35살 때까지 벌고는 평생 벌 걸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모작 삶을 누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호나우드도 누구도 여러분 박지성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면 워낙 유명한 선수들도 축구에서 또 이제 살겠죠. 그러나 감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극소수가 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 축구 선수는 11명이나 감독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1명이고 축구팀이 여러분 엔트리가 25명입니다. 25대 1입니다. 생각을 하면 이게 기라서 같은 선수 중에서 감독이 된다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 번 감독은 영원한 감독인 경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25대 25대 1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몇 수백 대 1이 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고로 프로 선수들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돈 관리를 에이전트한테 맡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2모작 3모작을 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이와 똑같은 일이 누구한테도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한테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희소성을 길러서 어느 나이까지는 여러분 전문성을 길러서 그것까지는 커버를 해야 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사임당 같으면 2년만 더 계시다가 하지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40년 또 살아야 돼.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또 다른 희소성을 또 가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40년 그거 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요즘 이모작, 다모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전문성을 가져라. 프로 선수처럼. 예. 또 프로 선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2모작, 3모작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대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2모작, 3모작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플러스 다양성. 좀 다르게 말하면 전문성이 여러 개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런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포츠 스타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또 이 기본적인 이 원리가 적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암표값입니다. 암표값. 예, 암표값이 김연아 선수 그 스케이팅 할 때 그 숏 프로그램은 4.5배가 됐고요. 프리는 7.5배에 거래됐답니다. 그리고
월드컵 때 중국전이 한 표 한 장에 20만 원 했는데 암표가 120만 원에 거래됐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월드컵에 나오니까 목숨 걸고 와서 본 겁니다. 이렇게 암표 값이 이렇게 비싼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 어디세요, 여러분? 예, 극장,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이제 연세가 언제씩 짝짝.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암표를 가장 리얼하게 한 데는 물론 축구 경기장 이런 데고요. 보통으로 암표로 느낀 데는 뭐냐면, 고속버스 탑니다. 그죠? 고속버스 터미널 요즘은 예매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시간 맞춰서 차도 좋은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고향에 간다. 그러면 그때야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해요. 장항선, 경부선 타려고 서울역에 쭉 앉아 있어가지고 또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 때 암표 장사가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 천사 같아요. 무슨 암표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같다고 여러분? 천사 같습니다. 이 줄을 안 서야 되니까. 얼마? 그러니까 10,000원 하는 거 30,000원 한다 그러면 이 줄 기다리느니 빨리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암표 사왔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좋아해. 왜? 나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암표까지 사들고 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뭐라 하냐면 왜 비싼데 왜 왔냐고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비싼 돈이라도 들여서 아버님한테 왔다고 제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암표를 가장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데는 이제 옛날에 고속버스 터미널 역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극장도 여러분 아까 영화관을 말씀하셨는데 영화관도 있긴 한데 영화관도 스포츠 현장보다는 덜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바타를 보러 갔다. 근데 10,000원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음날 봐도 되죠. 그죠? 또 이까지 왔는데 옆에 다른 프로